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의 원인과 예방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전국 4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후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요 기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건조하고 비가 내린 지도 좀 오래됐고 예. 또 돌풍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불이 난 지 나흘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화가 다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0,000개 이상의 산림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네. 아, 이거 강풍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당연히 강풍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요. 그러니까 최근 10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이전보다 그 규모가 큰 산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형 산불이 네. 과거 10년보다 한 3.8배 이상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청과 울주 산불의 경우에는요. 네. 진화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진화 상황을 쉽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예, 그 누구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요. 예. 습도가 뭐 거의 한 35% 이하로 네.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산청행 산불로 인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거는 이제 거의 30년 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9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동두천 지역인가 그때 7분이 사망하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광활한 지역에서 산불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진압대원분들이 고립이 되거나 또 그 산불 진화하는 여건이 아주 악조건이죠. 경사가 심하고 장애물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립되기도 쉽고 또 하나는 이게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도깨비 바람이라고 도 하는 건데요. 예. 예측하기 힘들게 바람이 불면서 막 비화가 되고 여기저기서 나다 보니까 이게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도깨비 불이라는 네. 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비화라고 하는 건데요. 예. 심지어는 뭐 수백 메다까지 불똥이 날아가서 전혀 불이 없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불이 난다거나 예. 또는 이 바람도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어주면 우리 진압대원 하는 분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쪽으로 화재가 진행될 거다 예.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화염과 연기가 쏠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의 원인 짚어보면요. 성묘객들의 부주의 등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이런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만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불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뭐 엄청난 뭐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보면 입산자죠. 뭐 단순 등산객도 있을 수 있고 뭐 성묘객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는데 이런 입산자 실화가 비중이 가장 높게 통계를 보면 뭐 30~40% 이상이고요. 쓰레기 소각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정도 태우는 것쯤이야 이렇게 방심하는 것들이 계절적인 어떤 요인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이번 화재를 좀 살펴보면 앞서서도 이제 도깨비 불 이야기 해주셨지만 불이 안 난 지역에서 강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불씨가 옮겨가서 갑자기 또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동 조치 시스템 이거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한 목소리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고 이제 그건 어떻게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산불과 관련해서는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이고 지방림은 또 지자체에서 소관이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은 인력과
화재 진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산림청이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라는 의미는 예. 아니고요. 예. 우리 서방 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떤 신속한 초동 대처라든지 조직적인 대처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예컨대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 100% 소방에서 이것을 다 산불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은 정확하게 우리 소방법에서 네. 산불은 소방 지원 활동 범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나가는 거지 핵심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예. 소방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보다 좀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적합한 예, 시스템이 예. 뭔가 이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 네. 거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불씨가 더 확산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다분히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특히 그 나무 그루터기라든지 네. 풀뿌리 같은 데서 숨어 있는 불이 순간적인 어떤 바람을 타고 다시 재발을 해서 끈 데서 또 불이 나고 이런 것을 간과할 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께서 요즘 추세가 대형 산불이 좀 많이 나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관련 많은 연구라든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최근 네. 10년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비해서 예. 과거 100년에 비해서 이런 대형 그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158% 이상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참 제대로 된 네. 예방법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뭐 정부 차원에서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통제에 따라 주시고 예. 문자 안내 문자 같은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따라 주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계곡에 예. 옹기종기 마을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집 주변에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충분한 물을 좀 뿌려주시고 또 이웃에 그렇게 연로하신 어르신이 있다면 대피하시거나 대응하실 때 같이 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어떤 대피소라든지 이런 데 대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숙지해 주시고 염두에 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